지난번에요. 어, 이문부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맡길 임자, 이게 움직인다, 뭐 삶을 운용한다, 운영시켜 나간다, 또 뭐 운명 뭐 이런 뜻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의 운용을, 내 삶의 운행을 맡겨버린다. 그런데 내 삶의 운행에서 부침, 막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온갖 일들, 그것에 대해서 부흥 뜰 때 흥분했다가 푹 가라앉을 때 괴로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경계에 따라서 뜨고 가라앉고, 좋았다 나빴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삶의 경계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휘둘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거 왜 이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경계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끌려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중생의 삶인데, 그 삶의 운영이 뜨든 가라앉든 좋든 나쁘든, 인생이 잘 풀리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든, 그걸 다 맡겨버려라. 너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분별심이 주인이 되어서, 아상과 에고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운행해 보려고 하니까 삶의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딱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나 그냥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괴로울 때 왜 괴롭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내 뜻대로 하려 해서 괴로워요. 맡기지 못해서 괴로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분별심대로 내 인생을 운용시키고 싶어 해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 자신의 운명을 자기 뜻대로 완벽하게 개조하거나 뒤바꾸거나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들죠.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삶은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야 정말 그러네 이렇게 머리를 끄덕인단 말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얘기고 이해가 다 되는 얘기예요. 와, 기가 막히다. 불교는 야 저렇게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다 돼요. 야 저렇게만 하면 되네, 이게 뭔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 문만 딱 나가면, 삶에 가면, 현실에 돌아가면 하나도 안 되는 게 이 일이란 말이에요. 요 문만 나가면 바로 생각이 내 삶을 운영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탁 쥐고 붙잡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안 되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운영시키지 못하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나를 닥달하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삶에 힘이 빠지겠죠. 근데 힘이 빠진다고 해서 완전 그냥 그 허수아비 같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힘이 빠지는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그 순수한 동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살아있죠. 갓난아기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뛰어놀듯이, 그렇게 오히려 순수한 더 강렬한 열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은, 이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냥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그냥 게으르게 보이는 것처럼 느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더 팔딱팔딱 살아있는 사람 같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무슨 일이든 임하고,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완전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죠.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에너지까지 바닥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에너지 낭비가 없으니까 더 온전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삶은 항상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가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내 뜻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남들하고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돈도 많아졌다 적어졌다, 젊었다가 늙어졌다가, 아침 됐다가 저녁 됐다가, 봄 여름 됐다가 가을 겨울 됐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그 이제 죽었다 그래요. 죽으면 그냥 쭉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이,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않았다, 그럼 죽음이에요. 깨어있긴 한데, 낮에 깨어있긴 한데 밤에 잠을 안 잔다, 그거 죽는 거죠. 그럼 큰일 날 일이죠.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또 소화시킬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 또 멈춰서 쉴 때도 있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죠. 삶이 기쁠 때가 있고 서글프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게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상태에만 있는 사람은 그 승승장구하는 좋은 조건이 전혀 행복의 조건이 되질 못해요. 옛날에 저 임금들이나 이런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궁궐에서 애들이 궁궐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넓은 데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원래가 그랬으니까 이게 집이 넓다는 생각도 못 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밥 이런 바꿔주고 이러는 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뭔가, 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별로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집도 없이 떠돌다가, 어릴 때 거지로 떠돌다가 요만한 집 좀 한한 방 한 칸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희 이제 처음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저희 이제 기수가 처음으로 이제 쉽게 말해 사단급이라는 데서, 사단급 부대에 보통 이제 법사 스님들, 목사님들 뭐 다들 사단급 부대 보통 첫 보임지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전체에 몇몇 명 있는데 나 혼자 스님인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희 기수가 처음 딱 군에 입대할 때 그때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그때 사단으로 가야 되는데 연대로 간 거예요. 사단은 한 2만 명이 넘는데 연대는 3천 명밖에 안 돼요. 연대로 발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대로 발령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연대에 절이 없는 부대가 많은 거죠. 부대는 있는데 절이 없는 곳으로 발령을 받을 확률도 높고, 또 절이 있어도 완전히 스님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요사체니 뭐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그런 곳으로 발령받는 걸로 이렇게 훈련 중에 결과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 소문이 돌더라고요. 야 우리 기수부터는 사단으로 안 가고 연대로 간대. 연대로 가면 법당도 없거나, 법당이 있어도 조만한 그냥 허름한 곳이거나 주지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봐야 막 그냥 어디 뭐예요, 저 대학교 앞에 그 옛날엔 독서실이라고 있었어요. 책상 밑으로 다리 뻗고 이렇게 누우면 문 딱 닫히는 그 요만한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막 민심이 흉흉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뭐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내 평생 소원이 그냥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까 요만한 내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발 누울 공간 하나 있고 내 책상 하나 탁 놓을 수만 있으면 그럼 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20대 초반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대학생이 되면 뭐 좋은데 찾겠어요? 부모님이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뭐 좋은 방 얻겠다고 막 그러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냥 방을 얻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나 방 얻어줄 능력이 돼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하방을 얻어줘도 고맙다고 하죠. 지하방이 싫다는 생각이 없죠. 여기 의외로 시원한데? 이러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크게 바라는 게 없고 욕망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서로 동기들 전화해 가면서 야 너는 사귀가 어때? 야 방이 없어 막 이러고. 저도 이제 없었어 가지고 저희는 마침 지휘관 분이 불자셔가지고 부대 예산도 없고 하는 곳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남은 자재 여기저기 공사하다 남은 자재 막 여기저기 끌어모으고 이웃 부대에서 막 빌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 창고 같은 것을 이렇게 법당 옆에 있는 조그만한 창고 같은 걸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공병대, 요즘에는 공병대가 요즘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요. 시간도 아까운데 요즘에는 공병대가 이렇게 외부 업체 업주 주고 나서 잘 하나 관리 감독하는 게 공병대거든요. 요즘에는. 옛날엔 공병대 장병들이 직접 지었어요. 그러니까 공병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직접 막 짓고 이래가지고 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 좁고 비좁고 한 것이. 근데 나중에 한 10년 차, 15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동기 스님 절에 갔는데 야 우리 절이 너무 좋다래길래 이제 한번 구경 갔어요. 새로 진 절인데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은 절이에요. 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국가 예산이 나와서 1년에 몇 개씩 져줘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을 갔는데 와 진짜 야 이런데 우리가 살아도 되는 게 맞아? 지금 여기 뭐 야 청와대도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을까? 뭐 싶을 정도로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그러니까 거기서 딱 살다가 이제 그 다음 그런 데가 거의 없으니까 거기 살다가 그 다음 또 호르만들 또 다시 가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이 삶이 뭔가 모르게 우리 삶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부여될 때는 언제 부여돼요? 왜 부여될까요? 못 살다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돈이 없다가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자꾸 벌릴 때,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이렇게 삶의 고동 속에서 순환 속에서 들숨과 날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밤과 낮의 순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 와요? 항상 좋은 건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죽어 있다니까. 그러고 사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팥팥하게 살아나는 게 삶의 행복과 불행,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문제 상황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 상황은 전혀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봄, 여름은 좋은데 겨울은 싫어. 봄, 여름, 가을까지는 살만하고 좋은데 겨울은 싫어. 그래서 그 겨울을 너무너무 싫어서 막 몸서리치도록 싫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선호할 수 있죠. 여름을 더 선호하고 겨울보다 여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보다 겨울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좋고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고집부려서 나는 여름은 죽어도 싫다니까 하고 막 여름이 올 때마다 막 분노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여름을 증오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게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여름은 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여름을 오지 말라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난 낮은 좋은데 밤이 싫어. 밤이 올 때 막 괴로워 죽겠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밤에 맞추어서 산단 말이에요. 겨울이 싫어도 겨울에 맞춰서 두꺼운 옷을 사입고 거기 맞춰서 산단 말이죠. 보일러를 틀고 하면서. 즉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선호는 있지만 취하거나 버리는 건 아니죠. 취사 간택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름은 취할 수 있고 겨울은 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이민 가면 될 수도 있겠지만, 즉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모든 사람은.
낮과 밤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저 여름을 받아들였어요, 저 겨울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봄, 여름, 가을은 뭔가 파릇파릇하고 화창하고 날씨도 좋고 참 좋잖아요. 근데 한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한겨울은 추워서 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워서 싫을 수 있고 싫어서 싫을 수 있어요. 즉 더워서 괴롭거나 추워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괴로움이 오는데 1년에 꼭 두 번씩 괴로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괴로움과 같이 살아요. 받아들이면서. 그걸 증오하거나 거부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아요. 취사간택하지 않죠. 호불호 정도의 선호는 있을지라도, 즉 선호는 있으되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선호도 없는 사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선호는 있어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을 뿐이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우리 인생도 내가 좋아하는 봄, 가을이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여름이나 겨울도 있듯이, 내가 행복해하는 봄, 가을이 있지만 내가 괴로워하는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있듯이, 그러나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내가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괴로워지고 하는 모든 삶의 순환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좋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을 때 그걸 동등하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심으로 쟤는 좋은데 나는 나쁘네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그는 사람은 저마다 때가 다르잖아요. 저마다 할 일이 다르고 저마다 가는 길이 다르고 토끼와 사자가 다르듯이 저마다 자기 업이 다르단 말이야. 또 자기 꽃마다, 모든 꽃은 이른 봄에 이파리가 나기도 전에 꽃부터 피우는,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그 추운 조금 봄의 기운이 움트려고 할 때 성급하게 이파리도 때려치고 그냥 곧바로 꽃부터 피는 꽃들도 있죠. 매화나 산수유나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다음 스텝으로 또 피는 벚꽃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중에 여름 돼서 피기도 하고 이파리와 같이 피기도 하고, 저마다 똑같은 식물이지만 다른 거예요. 업이 달라요. 꽃의 생김새도 달라요. 꽃의 색깔도 달라요. 꽃의 크기도 달라요. 꽃이 피는 시기도 달라요. 사람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얘는 내가 아닐 뿐 아니라 얘는 얘만의 업의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업식이 있단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으로 만들어진 업식이 있어서 그 업대로 펼쳐지는 게 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분별의식 가지고 그거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지금 나는 지금 꽃이 폈으면 좋겠다, 나는 꽃보다 이파리가 지금 먼저 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장미처럼 강렬한 빨간색으로 꽃이 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들레가, 노란색 발 아래에 있는 민들레가 장미처럼 강렬한 꽃망울을 터뜨릴 수가 없죠. 근데 민들레를 잘 뜯어보면 장미는 좀 금방 질리기도 해요. 가시도 있고 톡톡 쏘기도 하고 이것이 이쁘다고. 근데 민들레는 톡톡 쏘지도 않고 가만히 오래오래 쳐다보면 이쁘고, 제 방 앞에 이렇게 낮 시간, 화창한 낮 시간이 되면 민들레가 갑자기 확 펴요. 그 노란색 민들레가 막 지천을 확 펴요. 근데 또 오후 낮절이 되면 걔네들 이파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피고 있다 오후나 아침 되면 여기 속 다물어 가지고 꽃이 어디 갔지? 없어져요. 그럼 일 모르는 분들은 낮에 민들레가 확 핀 걸 보고는 와 이랬다가 저녁 때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어디 갔지? 다 누가 뽑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마다의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어요. 또 민들레가 이제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럼 민들레 이파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파리가 나잖아요. 그럼 민들레 이파리가 큼지막하게 나면요, 그거를 똑똑 잘라다가 쌈을 싸먹기도 하고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민들레 이파리가 아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쓰임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고 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것이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천하지 않아요. 업이 다를 뿐이지. 농부는 농부의 업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있고 우리 모두를 키우고 있고 살리고 있잖아요. 무슨 연구원들은 자신이 스마트폰 연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고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이야 그냥 편리하고 말고의 차이고, 이거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밥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생명에서는 농부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리사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직업은 귀한 걸로 하자, 이런 직업은 천한 걸로 하자, 이런 직업엔 돈을 많이 주고 저런 직업엔 돈을 적게 주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더 강해지는 거죠. 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삶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괴로운 순간도 있는 그대로고 행복한 순간도 있는 그대로지 좋거나 나쁜 순간은 없습니다. 삶에 좋은 순간이나 나쁜 순간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밖에 없죠. 자기는 남들보다 못나거나 괴롭거나 처량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민들레인데 내가 장미가 되고 싶어 하고, 장미를 보고 갑자기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인생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 옆에 나나 별 차이 없는, 오히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꽃다지니 냉이꽃이니 이런 애들 옆에 같이 피어 있으니까 내가 더 화려한데 좋아했다가 어느 날 이 꽃 민들레가 장미를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TV 보니까 그러더만요. 이렇게 뭐죠?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이 같은 남자 여자 이제 출연자가 나오는데 자기도 잘났다고 생각해서 딱 나갔는데 옆에 출연자가 같은 남자인데 너무 잘생긴 애가 올 때 갑자기 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위축이 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또 옆에 사람이 저는 변호사인데요, 저는 대기업 다니고 조금 이럴 때, 저는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위축되고, 이 민들레가 장미를 보고 와가지고는 갑자기 삶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하고 위축되기 시작하고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장미는 처음 볼 때 화려해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민들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먹을 때 강렬한 음식은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결국엔 심심한 음식을 오래오래 먹잖아요. 나이 들면 또 그 심심한 게 더 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좋다 나쁘다라는 건 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에는. 그래서 화엄경에서 화엄, 꽃으로 장엄한 곳이 이 화엄의 법계다라고 해요. 화엄 법계. 법계라는 것은 이 세계가 아니라 법의 세계다. 근데 이 법의 세계는 화엄 만다라 세계다래요. 온갖 다양한 꽃들이, 온갖 다양한 존재들이, 온갖 다양한 중생들이 저마다 자기의 가장 걸맞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고, 한 가지 꽃만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크고 작고 이런 꽃 저런 꽃 온갖 꽃들이 그냥 대자 안에 만발하게 앞다투어 피고 있는, 그걸 화엄의 만다라에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불국토고. 그럼 어떠겠어요?
그 다양한 꽃들이, 지천으로 표현한 온갖 다양한 꽃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다양성 그대로가 완전한 거잖아요. 그 다양성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 생태계가 다양한 그대로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미생물 볼품 없다고 하지만 미생물이 없으면 우린 이 생태계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곤충들이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되게 폭력적으로 익충, 뭐 해충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진짜 폭력적인 말이죠. 자기한테 기준으로 익충, 해충을 따지고, 나무를 저는 조경이라는 걸 모를 때 조경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 있는 나무가 예쁜데 그 나무를 삭제하고 기가 막힌 걸로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전에 막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해고 나서 보니까 그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한 거죠?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이걸 심어야 되고 왜 저걸 심어야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의 효용가치? 근데 그 효용이라는 것도 눈에 보기 좋은 잘된 조경은 이른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꽃들이, 다양한 꽃들, 이 꽃 질 때쯤 되면 저 꽃 피고, 저 꽃 질 때쯤 저 꽃 피고, 저 꽃 질 때쯤 저 꽃 펴서 1년 내내 다채롭게 뭐가 계속 피고 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싫어하는 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없애버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 안 되는 꽃 이런 거 좀 없애버리고, 뭔가 그 나름의 그 조경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오랜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별로 안 좋다, 이런 건 좋다,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은 전문가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모두들 전문가가 했으니까 저게 맞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맞다? 조경에 맞고 틀리는 게 있을까? 나무를 심는 게, 어느 나무는 심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초짜네, 수경의 기본도 모르네, 나무 심는 거에 진짜 조경의 기본도 모르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나무에 어떻게 좋고 나쁜 나무가 있을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똑같은 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업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업에 따라 펼쳐진 그 모양은 내가 아니거든요. 모양을 비추는 이 마음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난 놈, 못난 놈이 있고, 좋은 풍경, 나쁜 풍경이 있고, 온갖 세상에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 집을, 제가 뭐 제주도니 뭐 이런데 그 둘레길 같은 데 걸어보니까,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있어요. 제주도에 바닷가가 쫙 펼쳐지는 곳에 그 바다를 자기 앞마당으로 두고 집을 탁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림같이 자기 통유리로 된 거실을 해서 그냥 바다를 늘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와, 정말 참 저러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집을, 그 땅을 사가지고 서울에 저 한강이 보이는 곳에 딱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 잘 없나 모르겠는데, 저 양평 쪽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한강 옆에 이렇게 대저택들이 몇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뭐 좀 부자들이 살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내 돈이 있으니까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충분히 100% 내가 내 것처럼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강 너머로 있는 그 산의 풍경, 사시사철 바뀌는 풍경을 마음껏 누리고 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비싼 돈 주고 샀겠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별로 보면 그건 그 사람이 산 땅이고 산 집이니까 그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내 거니까 내가 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누리고 살지, 아니면
어쩌다가 산책 가느라고 산책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아내하고 이래저래 쉬는 날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걷기 좋아하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이러는 분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곳에 걸으면서 다니면서 처음 가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곳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렇게 봄이 아름다울까? 이렇게 여름이 아름다울까? 가을 겨울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면서 늘 감탄을 하면서 곳곳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없었고 산도 그렇게 뭐 이렇게 잘 가꾸지도 않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온갖 산들도 다 예쁘게 꾸며놓고 뭐 계단 다 해놓고 뭐 온갖 곳을 전부 다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억지로 꾸며야 되나요? 저희가 그 상주 이제 저희야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무슨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뭐 고용한다 이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야생으로 놔두면 야생대로 뭐 좋은 거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신대님들도 오시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가꿀 수 있으면 가꾸는 데까진 가꿔보되 영 못 가꾸면 놔두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게 잡초 좀 뽑죠. 왜 이래요라고 하면 잡초 있는 그대로 좋잖아요. 물론 뽑으면 뽑아도 좋은데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또 나름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작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 관리가 안 되니까 몇몇 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법회 때 올 때 와가지고 막 몇 분이 와서 뽑아주기도 하시고 와서 어디 동네 본인들 동네에 무슨 꽃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사다가 와서 심기도 하시고 뭐 제가 딱히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건 하세요 저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즐거운 대로 그냥 막 와서 꾸미셔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또 그 나름의 뭐랄까 그 참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그분들도 나름 또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즐거움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 정말 저는 이 서울 시내 산책을 할 때 있잖아요. 산에 가거나 이렇게 전 이게 저절로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지니까 저절로 운동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이 저절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곳곳을 막 다니게 돼요. 산도 똑같은 산 맨날 가면 심심하니까 이 산 저 산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경험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 우리나라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놨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그냥 충분히 누리기만 하면 돼요. 만끽하기만 하면 돼요. 공짜로. 그런데 보세요. 그 조만한 절 하나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도 안 돼요. 힘든데 하는데도 그렇게 물론 너무 좋은데 그 국가에서 막 이렇게 막 돈 들여 관리하는 것 같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우리는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사람 사서 가꿔야 될 필요 없잖아요. 바닷가 앞에 바닷가를 누리기 위해서 바닷가 앞에 여러분이 돈 주가지고 카페를 차려가지고 거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알바를 고용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5천 원, 6천 원, 7천 원 주고서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가 관리해서 내가 힘들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만 그게 내 게 아니죠. 그 집에 살아도 그 비싼 돈 들여서 비싼 사람들 고용시켜 가지고 비싸게 조경을 해 가지고 막 살아도 거기서 맨날 보는 풍경은 좋지 않잖아요. 거기서 맨날 싸우고 막 꼭짝거릴 수도 있고 거기서 신세 한탄할 수도 있고 거기서 맨날 보는 풍경이니까 좋다는 생각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강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숨 푹 쉬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돼야지 그게 내게 아니죠. 우리는 나와 내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내 것이 됐을 때 그게 내 거가 맞나요? 내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내 건 줄 아세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게 자기 건 거예요. 진정한 자기는
이거 내가 소유했어도 그걸 보지 않고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 돈 주고 사지 않았어도, 내 거로 만들지 않았어도 내가 보는 눈이 있으면, 삶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생명을 충분히 100% 살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 사람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내 거라니까요. 내 것만 내 건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중생의 소견이에요. 중생의 소견으로는 내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잘하고 살면 부럽다, 저러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사는 사람은 안 즐거워요. 왜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그 집에 살 건데 그게 뭐가 예쁘겠어요. 힘들기만 하지, 돈만 들지. 일반인들처럼 그냥 아파트 살다가 자주자주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 곳곳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 따라가느라고, 생각으로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되고 일하고 이래야 되느라고 누리지를 못해요. 젊은 날에, 스님 젊었을 때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그랬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주말에 취미 활동으로, 난 주말에는 부르지 마라 하고서는 취미 활동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산에 가는 사람도 많고 뭔가 충분히 삶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0대 젊은 친구들도요, 자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우스개로 들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태어나 처음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불교, 자연 이런 게 그냥 조금씩 좋았었어요.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불교를 너무 좋아하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게 좋았고, 그냥 그때는 자연에 막 푹 빠졌다기보다는 법정 스님이 너무 좋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쥐가 법정 스님 뭘 안다고, 고등학생이 그냥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랬겠죠. 아마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법정 스님의 삶이 어쩌고 저쩌고 동경스럽고, 법정 스님이 자연을 노래할 때 보면 참 나는 자연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만 기억나요.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자연을 제일 좋아한대요. 꽃을 보는 게 제일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런 얘기를 재밌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신기하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나이 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양구에서 고성에서 근무할 때 있잖아요. 그 전방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미친 듯이 아름답거든요. 근데다가 이렇게 자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가 그 철책산 안에 이제 수색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동행해서 들어가고 이래 보면요, 제가 책에서만 보든, 야생초 책에서만 보든, 또는 그 약재 같은 뭐 책에서만 보든 정말 그 눈이 야, 이런 게 실제 있구나 싶을 만한 놀라운 약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되게 놀라운 자연이 완전 살아있는, 5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있지 않던 곳이잖아요. 그 안에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는 영광을 누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거기서 전방 근무하면서도 소수의 몇몇 군인들은요, 자연의 변화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막 감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타고나게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너무 자연을 좋아하길래 넌 도대체 왜 그래 자연을 좋아하니 했더니, 자기도 사실 옛날엔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전공하면서부터 사진으로 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나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되게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진다더라고요. 우리의 본래의 고요한 성품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이것이 자기의 본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진정한 자기는 누구냐? 이 몸이 난 줄 알면 아와 아소, 나와 내 것, 이게 평생의 숙제가 돼. 평생의 과제가 돼요. 평생에 나를 좀 남들한테 드러내고, 나를 좀 내세우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고, 또 내 거, 나와 내 것만이 주제예요. 삶의 평생이, 죽을 때까지 나와 내 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 것이 무엇이 내 것이냐? 이 봄이 나고 보는 게 자기고 자기 거예요. 돈 주고 사서 내 건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뭐 몇백억 하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별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와서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와서 쉬더라도 거기서도 업무 보고 있고. 근데 그 별장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명 있다 치보자 말이에요. 너무 큰 별장이어서. 근데 그 별장 관리하는 분이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누굴 걸까요? 그 별장. 그 관리하는 사람 거 아니에요, 사실? 관리하는 사람이 사시사철을 누리는데요. 근데다가 돈까지 버는데요. 소유한 사람 게 아니에요. 그걸 보올 줄 아는 사람, 안목 있는 사람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봄이 전부예요. 봄이 나고 봄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줄 아는 의식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그 자연 전체가 통으로 나예요. 그 자연에서 나를 확인해요. 그래서 옛날에 시인들은 뭐예요? 고요히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관조하면서 식구가 나오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잘 쓰는 시는 어떤 시냐면 세상을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고, 더 잘 쓰는 시는 세상의 변화만 관찰하는 것보다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의 변화와 함께 내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글로 쓰는 사람이 아름다운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은 저절로 관해요, 봐요. 세상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던 사람은 그 식구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시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인들은 어떤 글을 썼어요? 도인도 아닌데 시인들은 무라일체니,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으니, 내가 자연인지 저것이 나인지 내가 저것인지 모르겠다는 등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 구조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이법이라는 것은, 나와 자연이 하나라는 것은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불교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와 세계를 관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를 보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청담 사상 이래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 글 쓰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이렇게 막 노래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이런 시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나 이런 걸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짜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저는 처음 그 민들레를 보면서 뭔가 모를 안목의 전환이 한 번 있었을 때 다른 건 없었어요. 이 자연이 살아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이 봄이 달라진 거예요. 봄. 요거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비로소 내가 볼 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본 것에 대해서 그날 법회 때 20대 중반이었죠. 법회 때 막 나름 설명을 하고 나는데 분위기가 별로 그닥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일 뿐 아니라, 이 얘기를 설명하고 나면 너무 왜소해지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이만큼이 있는데 말로 설명하고 나면 요만한 게 돼버리니까
아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조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을 더 이상 못 하겠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야 정말 이 고요한 자연을 보기만 하는데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